현 정부 들어서 네 번째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올랐다. 이거는 전면 의료민영화 정책이고 의료민영화 쓰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보건, 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거침없는 의료민영화 선전포고. 그 선두에는 병원 영리자회사가 있다. 병원 영리자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회사다. 투자를 받고 수익이 생기면 배당한다. 설립 주체인 병원도 당연히 큰 돈을 투자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세운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다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 의미는 의료기관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의료기관 외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근데 영리자회사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수입을 밖으로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환자는 갈수록 늘지만 병원은 매년 적자 타령이다. 그러나 병원들은 막대한 돈을 해마다 적립해왔다. 이제 병원은 그동안 곳간에 쌓아둔 돈에 출구를 찾았다. 금융업에도 투자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돈을 밖으로 빼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나마 그런 걸 조금 한다는 것도 다 편법으로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더는 못 견디겠다, 돈 좀 벌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이 핵심이고요. 새로운 시장도 대폭 열린다. 주차장, 장례식장 등 8개로 제한됐던 병원의 부대 사업은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폭 확대된다. 영리자회사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됐다. 사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복합 그 쇼핑몰 같은 그런 개념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의료 영리화의 가속화 수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병원 간 인수합병도 허용된다. 병원마다 가격이 매겨지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빠르게 혹은 서서히 한국의 의료기관 전체를 들쑤시는 바람이 불 것이다. 금융사들은 의료산업에 투자하라고 속삭인다. 재벌들은 자기 자본의 14배가 넘는 막대한 잉여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다. 자본은 지금 몸이 달아있다. 거의 뭐 노다지를 낳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그렇고 전략을 그렇게 짜는 거죠. 향후 1, 20년은 의료다. 투자에는 경계가 없다. 돈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는다. 사실은 투기적인 목적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론스타처럼 외환은행 샀다가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게 들어오는 것을 되게 좋은 일인 것처럼 투자 활성화 계획에다 써놨어요. 다양한 자본의 이윤 동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병원 현장은 극단적인 이윤 추구에 악유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160명의 척추 전문가들이 허리의 하중을 줄여줄 의자를 위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병원이 환자들에게 권한 이 의자는 같은 계열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만약 병원이 투자한 영리자회사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이제 자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들 병원에서 그 의자를 많이 권유했죠. 근데 만약에 자회사에서 어떤 건강증진식품이나 의료기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같은 걸 개발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것들을 권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개발하게 되면 실제로 그걸 환자들한테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병원이 이미 너무 많이 그 제약사라든지 혹은 의료 물품 혹은 화장품 뭐 이런 기업들이랑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잡고 이미 물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거는 이미 지금도 심하거든요. 대웅제약이 만들고 서울대병원이 기술 제휴한 화장품. 버젓이 병원에 비치돼 있다. 모 진료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권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샘플을 구경하고 병원 건물 지하에 있는 의료기 상사에서 제품을 구매한다. 피부과에서 처방이 내려와요. 정지 처방이. 근데 이거 화장품에 갖다 놓으면 잘 팔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료진들이 이거 그러면 처방 못 내요. 신빙성이 뭐 그런 거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신뢰성이 신뢰성이. 여기 읽어봤는데 여기 서울대병원이랑 막 기술 제휴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은 그건 뭐냐면 임상 실험을 거쳤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저는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혹해서 살만한 제품이에요. 한번 처방 이렇게 오셔서 써보셨던 분들은 계속 그거 사시겠네요. 더 많이.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팔겠죠. 그리고 의사들에게는 그런 게 성과로 돌아가겠죠. 많이 팔면 자회사 수익이 늘어나고 자회사 수익은 곧 병원 수익으로 올 거기 때문에.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세운다면 처방이라는 이름의 각종 강매 행위는 자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개를 칠 것이다.
환자들은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매개체이고 일종의 이 나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냥 미끼인 거죠.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회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곳을 사실 병원이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대 사업의 주체가 자회사인지 병원인지 환자들 입장에선 구분되지 않는다. 그들은 바로 이곳 병원에서 의료 상품 구매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병원의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과 다름없다. 병원비나 약값이 오르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가 오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그대로, 의료비도 그대로.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바쁘다. 그러나 영리자회사가 부대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환자들의 부대 비용도 당연히 늘어난다. 신약 허가 간소화나 신의료기기 허가 간소화는요, 빨리 간소화시켜서 시장에 푼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거는 환자들이 모르모터가 돼가지고 그 약을 먹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들은 다 급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건소에 얼마를 받겠다라고 신고만 하면은 얼마를 받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영리자회사가 도입되면 의료비는 얼마나 오를까? 영리병원 도입이 거론되던 2009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의원 20%가 영리의원으로 전환했을 때 한 해 7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이 증가한다. 지금 영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들이 다 영리자회사를 차려서 영리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그것에 한 10배 정도 되는 효과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는, 작게 잡아서 한 7조에서 10조에서 높게 잡으면 22조까지 국민의료비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거는 전체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50조라고 하지만 실제로 작년에 집행된 게 한 40조 좀 넘는 걸로 있는데, 그 정도 규모와 대비를 했을 때 실제로 엄청난 체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건강보험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건강보험을 내가 왜 드는 거야? 유병장수 시대 건강보험은 삼성화재. 결국 민간 보험 상품이 틈새를 파고들 것이다. 이번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보험업계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았다.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민건강보험은 흔들릴 것이다. 정부는 영리자회사가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영리자회사를 통해 갈취한 모든 돈은 환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이것이 영리병원이다. Defining the landscape of tomorrow. Chaum, sultry, fluid, precise. A symphony of simplicity. Yet woven into 입회비만 1억 7천만 원, 연회비 450만 원의 초호화판 토탈케어를 제공하는 차움. 무료 서비스는 차병원이 세운 차움 의원이 맡고 스파, 피부관리, 푸드테라피, 피트니스 센터 등 부대 서비스와 시설은 차바이오엔이라는 회사가 제공한다. Chaum, gatekeeper of a healthier life. 차움이라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법적으로는 영리병원이 아니되 실질적으로는 영리병원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법적이고 논란이 될 경우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이 통과돼서 영리자회사가 허용이 되면은 이 차움이라는 편법적인 영리병원이 더 이상 편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차바이오엔이 합법적인 자회사가 되기 때문이다. 차바이오엔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의료 연관 사업을 한다. 의료 부문에만 8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차바이오엔은 그룹 내 병원들과 연결해 사업을 키울 수 있다. 차병원 그룹은 차세대 의료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리자회사가 실제로는 병원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이 영리자회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다 하는 차바이오엔이 다른 병원들과 연결되면 병원 간 인수합병을 촉진해 병원을 체인화하거나 병원의 경영 전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마리조와 자회사지, 여러 병원을 거느리는 공룡의 탄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가전처럼 의료기기 사업 부분을 따로 두고 의료 장비 전문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So we set up the goal. We should have some numbers. That's quite obvious. So 2020, our target revenue is we created $400 billion. 400조 원은 작년 삼성전자 매출 220조 원의 2배 수준이다. 삼성은 향후 그룹을 먹여 살릴 5대 사업 중 2개를 의료 사업으로 꼽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은 모두 의료 사업에 뛰어들어 있다. 이 사업들이 수익을 내려면 고객을 만나야 한다. 그 고객은 의료 서비스의 최종 공급지인 병원의 환자들이다. 헬스온은 스마트폰과 연계된 건강관리 서비스 상품이다.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해 세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가 개발했다. 심장박동이 이상하면 스마트폰을 가슴에 대보면 그러면 여기서 초음파 또는 심전도가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걸 보고 처방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인근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보하는 그 페이지에 보시면 Anytime, Anywhere라고 되어 있어요. 원격 의료와 영리자회사가 가능해지면 정말로 이제 의료진의 피드백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제1의 기술력을 가진 SKT와 뜻이 맞아가지고 아주 좋은, 글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헬스커넥트로 운명적 파트너십을 맺은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원격 의료가 도입돼 사업이 본격화되면 SK나 삼성은 헬스커넥트에 투자를 늘려 서울대병원을 거꾸로 지배할 수 있다. 수억 원대의 의료기기부터 주사기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쓰는 모든 물품은 구매 대행사 이지메디컴을 통해 들어온다. 이지메디컴의 실질적인 주인은 대웅제약이다. 현재 이 대웅제약은 호텔이라든지 관광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통과되면 사실은 서울대병원 환자를 같이 연계시켜서 이 의료 관광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미 이런 플랜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다양한 민간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울대병원은 과연 공공병원이라는 본연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엄청난 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메트로 9호선. 개통 후 3년 동안 이자 비용만 1,000억 원에 이르자 서울시가 저금리 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주요 주주인 맥쿼리 인프라는 거절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 대출이라고 하는 신금융 기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다른 데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은 투자를 할 경우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무조건 이자를 받게 돼 있죠. 맥쿼리는 금융기관에서 7%의 이율로 돈을 꿔서 15%의 고이율로 9호선에 빌려줬다. 그야말로 이자놀이를 한 것이다.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 본능은 통제할 수 없다. 병원 노동자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한다. 사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사실 정부 예산 굳이 우리한테 안 줘도 돼요. 너네 자회사 만들어서 돈 벌으면 되잖아. 왜 굳이 국민이 세금을 너네한테 투자해야 돼? 중소병원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 아니면 재벌병원과 거대한 영리자회사에 종속될 것이다. 병원의 알짜부대 사업이나 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해 영리자회사로 빼돌릴 수도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해고와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격 의료 등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분주히 손질하고 있다. 이거는 전면 의료 민영화 정책이고 의료 민영화 쓰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리자회사 하나만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뭐 하나라도 사실은 막지 못하면 국민 건강과 의료제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지금도 재난적 의료비가 나오는 나라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막아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민영화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까지 담보로 잡는 민영화 중 가장 나쁜 민영화다. 그러나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의료는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아픈 사람은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아야 하며 돈과 생명은 바꿀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 이것이 의료 민영화 태풍에 맞서 의료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